안녕하세요. 모든의 땅TV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 들어보셨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 알고 계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농지에 체류형 쉼터로 이제 바꿔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말 잘한 그런 내용을 한번 오늘 영상으로 담아볼 생각입니다. 저희 화성시청센터도 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야 하겠죠. 자연불학이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농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내 토지에 이 체류형 쉼터가 농촌 체류형 쉼터가 가능한지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고 계신데 내년쯤이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화성시청센터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말 농장으로 사용할 만한 토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농장을 사용할 토지 플러스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유익하게 주말 시간을 가족들과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농사를 지면서 먹거리 같은 거, 안전한 먹거리들 그렇게 이제 체류형 쉼터에 쉬면서 주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이런 내용을 한번 오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촌 체류 생활 인구를 좀 확산시키고 농촌이 사실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런 소멸되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면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그리고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이기 때문에 뭐 매일 내가 거기서 주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냥 주말 정도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임시로 사용하는 숙소라고 보시면 되고, 시설 규모는 이제 연면적으로 33제곱미터 이하예요. 약 1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에 수반되는 데크나 정화조, 주차장 등 그리고 부속 시설, 첨화 데크 주차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연면적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표를 했고요. 사실 시설 규모 연면적 33제곱미터면 약 1.56평 정도 되는 평수인데 방으로 치면 방 2개 정도 되기 때문에 임시생활 숙소로 주말에 내려와서 가족들이 세네 명 되는 가족들이 내려와서 사용을 하기에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첨화랑 데크 주차장 이제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첨화 같은 경우도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까지 허용이 되고, 데크 같은 경우도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이 됩니다. 데크에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이제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법에 정한 주차장 한 면 정도, 약 12제곱미터 정도 되겠죠. 한 4평, 4평 정도 되는 이제 면적을 이제 한 대 정도 될 수 있게끔 이제 연면적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쉼터 배치 예시인데 사실 토지 모양들이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모양은 둥근 모양도 있고 마른 모도 있고 길다란 모양, 세모 모양 다 다양한데, 그 대신에 이제 모양은 다르더라도 지금 예시도를 보면 체류형 쉼터를 기준으로 용배수로가 위쪽, 그리고 좌측으로는 도로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체류형 쉼터 진입하는 바로 옆으로는 주차장, 그리고 체류형 쉼터 맞은편으로는 제가 이제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 재배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중요한 거는 도로와 용배수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체류형 쉼터 관련된 영상도 보시면 이 도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이제
잘 해놓은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12월까지 이제 정확하게 변경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바뀌기 전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오늘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치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영농 의무 및 제한 지역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요. 영농 의무는 말 그대로 사실 주말 체형농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저희가 주말 농장을 이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 활동이 의무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주말 농장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체험 저희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냥 작물 심어서 뭐 배추나 상추, 뭐 오이 등 이런 가지 같은 거 심어서 내가 편하게 주말에 이제 농사를 짓고 하룻밤 머물고 뭐 평일이 됐든 주말이 됐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지역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의 안전 확보, 환경 훼손 방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붕괴 위험 지역이나 뭐 방제 지역, 방제 지구 이런데 특정 지역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냥 큰 틀에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환경 같은 경우도 개발 제한 구역이나 개별법 또는 조례로 설치한 제한 지역에서는 이런 뭐랄까 설치에 대한 제한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 지자체에 그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을 해보면 정말 뭐 실수 없이 내가 설치하는데 따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을 소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기존 농막 제도를 개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본래의 기능은 유지하되 농업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해소했다고 보면 돼요.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일반 농막 같은 경우도 2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사실 기존 농막이. 근데 이제 데크랑 정화조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별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체류형 쉼터로 이제 뭐라 그러죠? 입지 기준이랑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하면은 바로 이제 전환시켜주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짝 알아봤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 토지에 가능하냐 아니면 도로 조건 내지는 뭐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관련 법령 뭐 이렇게 내용들 보면 질의 내용들을 제가 좀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1가지 정도 저희가 사실 지금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많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이 Q&A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농업인도 첫 번째는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도 당연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뭐 분필되어 있어서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가족 구성원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류형 쉼터는 이제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 토지가 아니에요. 임차농들이 있잖아요. 임대를 한 토지 임차농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확인을 좀 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내가 여기 임대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진행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2에서 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 토지가 약간 낮은 위치에 있거나 그리고 또 전망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2층이나 3층 좀 조망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설 건축물이고 이제 저희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도 1층에 하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층, 3층은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토지가 약간 이제 낮은 부분에 있거나 좀 조망권이 좀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여기가 무슨 펜션이나 이런 전원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서 뭐 살짝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1층 높이를 사실 4m 이내 범위에서 1층을 놓고 보는데 다락방 같은 경우는 최대 1.5m 그리고 이제 경사지붕 있죠. 이렇게 경사진 지붕 같은 경우는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아까 질문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조에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 연면적 아까 33제곱미터와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추가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33제곱미터는 체류형 쉼터로 그대로 쓰고 나머지 데크와 정화조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정화조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상하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지역들은 이런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내 해당 토지가 이제 속한 그런 지자체에 가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간단히 말하면 면적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이상 정도만 되면 되는데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 있죠. 첨화,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50평짜리 땅이 있어요. 50평짜리 땅이 있는데 33제곱미터면 뭐 대략 10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크랑 그 다음에 첨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정화조 등 해서 한 20평 정도를 저희가 설치하는 면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제가 50평이라고 하면은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게 20평을 저희가 사용하는 곱하기 20이잖아요. 그러면 40평이면 안 되고 60평은 최소 돼야 돼요. 그리고 50평은 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 첨화나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한 바와 같이 3년으로 하되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3년을 저희가 이제 가설건축물 3년 후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3년을 사용하는데 3번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년 곱하기 이제 3년에서 이제 12년인데, 다만 이제 3회를 초과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안전이나 기능, 환경, 뭐 내가 봤을 때 멀쩡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체류형 쉼터를 뭐 험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 환경이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뭐 부식이 많이 된다, 바닷가 근처 같은 경우는 부식이 많이 된다든가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 정말 양지 바른 곳에 내가 잘 활용을 하고 미관상에도 문제가 없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 건축 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12월 달이면은 그 내용도 정확하게 공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내용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임시 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바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전입 신고를 할 경우에는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서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세금 관련 부분 민감하죠.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실 주택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대상이 아니고 다만 이제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초에 10만 원 그리고 재산세는 연에 1만 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아쉽지만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절대 농지 있죠.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보호구역 내,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얘도 절대 농지에도 이제 사실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법들은 좀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농지에서 이제 체류형 쉼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 읍면이 아닌 농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 동이어도 다 가능합니다. 농지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이제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 4m 이상 되어야 하나요? 질문인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만 있어도 가능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방차, 응급차, 그리고 이제 체류형 쉼터를 사실 이동을 하려면 뭐 약 5톤 정도 되는 차량에 실어가지고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차량이 진입하는 토지와 접해 있다고 하면은 체류형 쉼터는 무조건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고 보여진다고 하면은 지자체 또 그 담당 제 농지가 있는 부분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해봐서 내 토지가 가능한지 상의해보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향도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 농막을 숙소로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다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을 하고,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또 변경된 내용이나 또 따로 다뤄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전달하는 모두의 땅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